그럼 이제 퀵북 온라인에 그 편리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가장 핵심이죠. 퀵북 온라인을 왜 쓰냐? 돈 내고 도대체.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은 자금 거래가 있으니까 뭐 매출도 받아야 되고 또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뭐 수표도 발행해야 되고 또 신용카드도 써야 되고 어쨌든 자금 거래 없이 비즈니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 거래를 하면은 모든 그 기본이 되는 회계 기록은 사실 뭐 그러니까 캐시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캐시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데뷔 카드나 신용카드나 수표 발행이나 이런 걸 하면은 반드시 은행과 신용카드에 모든 거래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그냥 또 입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본인의 은행 계정과 신용카드 계정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면 커넥션을 하면 그 은행 정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날짜 있죠. 거래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있죠. 그다음에 거래처도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체크 번호도 거기 다 찍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은행 그 명세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빠진 거는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교통 정리라고 저는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계정 과목만 거기에다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월 30일 뭐 뱅크 차지 또는 뭐 인터레스트 뭐 10불 이거 다 은행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록을 하려면은 4월 30일 2024년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또 10불 이렇게 해서 막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세를 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고 거래는 이미 연결만 시켜 놓으면 싹 퀵북 온라인에 오니까 우리가 뭘 해 줘야 됩니까? 그걸 보고 '아 요거는 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다. 아니면 뭐 뱅크 차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교통 정리만 해 줘서 계정 과목만 딱 알려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래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받는데 뭐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테이플스. 내가 이제 사무용품을 스테이플스에 가서 샀어. 그럼 거기에 뭐 5월 1일 스테이플스 105불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뭐 5월 1일 입력하고 스테이플스 다시 또 이렇게 타자 그거 입력하고 또 105불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은행이나 신용카드 계정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요게 오피스 서플라이다. 요렇게 또는 오피스 익스펜스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번 딱 해서 그 계정 과목으로 가게끔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옆에다가 뭐 명세를 막 쌓아 놓고 영수증 쌓아 놓고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나 신용카드 거래 내가 어차피 비즈니스 하면은 그런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결만 시켜 주면 그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는데 그걸 이제 뱅크 피드라고 하죠. 뱅크 피드. 그래서 뱅크 피드 기능이 가장 이 퀵북 온라인에서 중요한 뱅크 피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북키핑 하는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이미 거래된 것을 그대로 끌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금액이. 금액이 정확하고 상당한 작업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다. 물론 옛날에도 데스크탑도 약간 연결 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연결이 되고 실시간으로 되니까 바로바로. 그러면 뭐야? 재무제표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들어오면은 재무제표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 벌고 있는 거를 옛날에는 입력해야 되지,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지, 회계사가 또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시간이 뭐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은 좀 뭐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다. 그게 퀵북 온라인의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재밌는데 근데 아까 이제 입력은 뭐 한 3-4 가지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거래일자, 거래처,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계정 과목하고 그 텍스 코드, 이게 GST가 있는지 HST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 북키퍼나 그 비즈니스 사업자가 입력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 줘야죠. 아 요거 보니까 요거 아 보험료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에서 뭐 지급한 게 있다. 뭐 인택트에다 내가 얼마를 냈다. 뭐 아니면 알버타 뭐 블루크로스에다 얼마를 냈다. 그거 이제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고 이제 보험료는 보통 이제 면세니까 GST가 면세예요. HST 면세라 그거는 또 이제 면세라고 해서 텍스 코드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GST를 넣으면 안 되지. 그거는 면세기 때문에 면세로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결국은 만약에 어 그 거래 일자하고 보험사 금액은 알지만 그거는 계정 과목으로 인슈어런스고 그 판매세는 면세다. 요거를 이제 해 줘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룰을 정하면 입력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입력 규칙이라고 해서 뱅크 룰이라고 해요. 뱅크 룰. 그거마저도 뱅크 룰을 정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뱅크 룰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그 보험사 중에 인택트라고 있어요. 인택트. 그러면 인택트라는 보험사는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거는 보험사는 다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그렇기 때문에 인택트 하면 무조건 인슈어런스. 그다음에 스테이플스는 대부분이 이제 사무용품비가 나가는 데잖아요. 오피스 서플라이.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에소 가서 뭐예요? 대부분 그냥 가스 넣잖아요. 근데 에소 하면은 뭐 에스너 뭐 페트로 캐나다 이런 거 다 가스비니까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vehicle expense나 뭐 auto expense 이렇게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벨이나 뭐 테러스나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파이도가 이 전국 저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그 전화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거래처다. 그러면은 뭐 텔레폰 익스펜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래처들은 계속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거래처가 너무도 명확한 데는 그냥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거지. 요 거래처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가라. 그리고 텍스 코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규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나 그 크레딧 카드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기본 자료가 들어오고 그 기본 자료 중에 그 벤더라든지 거래처를 보고 이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주면 얘는 그것을 계정 과목과 텍스 코드를 자동으로 넣어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뭐죠? 거래가 자동 입력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강한 거죠. 이제는 이제 자동화 시대에 예.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북키퍼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도 이상적인 거고 아직은 필요하죠. 아직은 이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교통 정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세팅을 한다든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뭐 타이핑을 잘한다? 뭐 이거보다는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셋업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회계 기록을 할 것인가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초점을.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뭐 무대뽀로 그냥 입력하고 자료 보고 입력하고 이게 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들어온 자료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입력을 해줄 것인지 이제 고런 컨트롤하는 그런 그 테크닉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하는 것들이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회계 기록은 단순 입력이 아니라 이미 다 입력은 돼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어떻게 관리해서 그것을 보내줄 것인가. 그래서 최종 재무제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관리 쪽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스킬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